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진행했었던 타이머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그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전 강좌에서는 프로젝트 파일 형태로 다음과 같이 메인 VI를 하나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머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조 및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컨트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두 개의 서브 VI를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서브 VI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서브 VI 이름은 서브 calculate setting value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이전 강좌에서는 보면 이 타이머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스텝이 총 7가지 스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각각의 스텝별로는 테스트 수행 시간을 이제 분 단위로 입력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타임과 오프타임 정보를 입력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스텝에서 자, 테스트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온타임과 오프타임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테스트 수행 시간 동안 온을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오프를 몇 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과 같이 set time라고 하는 자, 입력 컨트롤, 그러니까 스텝 정보에 해당하는 클러스터 타입의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set time라고 하는 입력을 받겠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스텝 1부터 스텝 7까지 7가지 상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인덱스 값을 배열 인덱스 함수에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스텝 1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0, 스텝 2는 1, 스텝 3은 2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를 하나 뽑아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테스트 타임과 그 다음에 온 타임, 오프 타임 이 세 개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다음과 같이 내가 실제 LED를 켜기 위한 그 값들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타임 같은 경우는 배열 초기 함수를 이용해서 on이라고 하는 거는 불량 값을 참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열 초기 함수의 원소 값으로는 다음과 같이 ontime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원소에 해당하는 값은 참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프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열 초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오프타임에 해당하는 원소 개수만큼을 거짓이라고 하는 값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이 두 개를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입력 연결하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도 이 두 개의 배열이 연결돼서 출력으로 나오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 두 개의 배열을 입력 연결을 통해서 출력으로 내보낸 게 한 사이클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클이 토탈 테스트 시간 동안 몇 번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테스트 타임 같은 경우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60을 해주는 거죠. 1분이면은 60초가 되기 때문에 60을 곱해주고 이 값을 이 전체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배열 크기 개수만큼으로 나눠줍니다. 자, 나누기 함수의 입력으로는 배정도 데이터 타입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타입을 배정도 타입으로 바꾸신 다음에 나눠서 그 나눈 값을 포루프의 루프 반복 횟수의 값을 인가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몇 번 반복할 것인지가 결정이 될 거고 여기에서 포루프의 출력 쪽에서는 터미널 연결 조건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1차원 별 형태로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calculate setting value.vi를 통해서 하나의 스텝에서 내가 그 LED를 온오프 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1차원 별 형태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아웃 데이터라고 해서 불연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 관련된 정보를 메인 VI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로벌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서 execution 데이터라고 하는 1차원 별 형태의 글로벌 변수를 선언해서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브 셋 타이머.vr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자,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상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다음 상태를 어떤 상태로 처리할 것인지, 다음 상태 정보와 현재 상태 표시를 하기 위한 정보, 이 두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한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자, set 타이머 정보와 현재 상태 입력을 입력받을 수 있게 되겠고요. 자, 이 값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마찬가지로 이 앞에 calculate setting value에서 구한 것처럼 set timer라고 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스텝에 해당하는 원소값만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프 타임과 온 타임만 취하게 되겠고, 다음으로는, 자, 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태 입력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텝 1이면은, 자, 여기에서 배열 인덱스 함수의 입력으로는 0을 인가하기 때문에 스텝에는 더하기 1을 증가 함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증가 함수를 해서 스텝 정보를 이용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고, 스테이터스 정보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자,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경합 조건을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관련된 부분이 수행이 되고 나서 이 부분이 수행되도록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앞서 서브 calculate setting value.vi에서 구한 execution 데이터로부터, 자, 원소를 하나씩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제로고 원소의 개수는 한 개인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를 뽑아내시고요. 자, 그 원소를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자, 배열로부터 삭제라고 하는 함수의 출력으로는 두 가지 모두 1차원 배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원소가 하나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1차원 배열 형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내서 스테이터스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current status라고 하는 이 클러스터 인디케이터 값을 메인 VI에 똑같은, 자, 스테이터스를 표시하는, 자, 클러스터 형태의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통해서 삭제된 배열을 다시 입력을 받게 되겠고, 이 입력받은 배열 데이터를 다시 익스큐션 데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해서 가지고 이 익스큐션 데이터의 원소의 개수가 0과 같은지를 체크하는 거죠. 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스텝에서 수행해야 될 데이터를 다 소모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 케이스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이 0을 만족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스텝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텝 1에 해당하는 익스큐션 데이터를 다 소진을 했다. 그러면은 스텝 2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next state 같은 경우는 스텝 2라고 하는 값으로 상대 출력을 내부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calculate setting value.vi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set timer 입력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이 스텝에 해당하는 그 익스큐션 데이터를 여기서 또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서브 VI에서는, 자, 상태 출력과 next state에 해당하는 상태 출력과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클러스터 인디케이터, 그리고 만약에 익스큐션 데이터가 다 소진이 됐다고 하면은 이 다음 스텝에서 사용하기 위한 익스큐션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익스큐션 데이터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죠. 현재 스텝을 다음 상태에서도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두 개의 서브 VI를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자, 바탕화면에서 제가 미리, 자, 이전 시간에 진행했었던, 자, 코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프로젝트 파일을, 자, 실행을 하시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관련된 프로젝트의 이름을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바꾸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타이머 응용 프로그램, 자, 여기를, 자, 기능 구현하기 1 of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데이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동일한 폴더에 제가 서브 VI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VI를 만들겠고요. 내 컴퓨터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추가해서 폴더 자동 적용을 하신 다음에 서브 VI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서브 VI에 대해서,
자, 새 VI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VI를 하시겠고요. 자, 이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자, 커넥터 펜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상태 정보와 셋 타이머 정보를 입력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VI를 보시게 되면은 셋 타이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 선택을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시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상태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FGV 컨트롤이라고 하는 사용자 컨트롤이 있죠. 이걸 가져오시게 되면은 상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은 상태라고 하겠고요. 자, 두 개를 불러오신 다음에 자, 커넥터 펜을 자,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이 위쪽으로 하시겠고, 그 다음에 셋 타이머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듈화 작업을 할 때 항상 진행하는 게 있죠. 자,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입력과 자, 에라 출력을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자,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자, 오른쪽 하단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아이콘 모양을 자,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자, 서브 cal set data라고 하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는 9로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서브 VI 이름은 서브 calculate setting value라고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자, 여기서 보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좀 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입력으로는 set time하고 상태 정보가 필요하겠고, 우선은 자,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좀 키우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출력을 에라를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는 자, 코드를 구현하실 텐데 여기서는 에라 클러스터를 동일하게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우선 이 상태 정보와 그 다음에 셋 타이머를 자, 에라 없는 자, 케이스로 가져오시겠고요. 자, 상태 입력을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정보를 뽑아낼 거냐면 별 인덱스 함수의 인덱스 값을 뽑아낼 겁니다.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자, 어떤 입력 값을 연결하시게 되면은 케이스 구조는 항상 두 개의 케이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초기화하고 종료라고 하는 상태도 생기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삭제하시겠고요. 자, 이 케이스를 삭제하실 경우에는 보면은 실행 버튼이 깨집니다. 이 실행 버튼이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케이스 구조를 운영할 때는 항상 하나의 케이스가 기본 케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텝 2를 자, 기본 케이스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실행 버튼이 다시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자, 종료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택하시고요. 이것도 자, 이 케이스를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 같은 경우는 자, 인덱스 함수를 0으로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이 set timer 같은 경우는 자, 스텝 정보를 일차원별 형태로 입력받는 자, 입력 컨트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 별에서 별 인덱스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별 인덱스 함수의 입력으로 set timer를 인가해 주시겠고, 자, 여기에서 인덱스 정보를 뽑아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스텝 1인 경우에는 자, 0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좀 컴팩트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2인 경우는 자, 1이 되겠죠. 스텝 3은 자, 2 일씩 감소해서 하시면 되겠죠. 3 자, 4 자, 5 자, 6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set 타이머로부터 내가 원하는 원소에 해당하는 정보만 뽑아내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근데 그 원소는 클러스터 타입입니다. 자,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테스트 타임과 오프 타임, 온 타임 3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클러스터가 원소인 자 1차원 배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그 원소를 자 다음과 같이 각각의 정보를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시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자 실행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별 카테고리에서 별 초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우선 자 이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온 타임을 먼저 하고 오프 타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et 타이머를 보시게 되면은 순서가 이 스텝에 대해서는 온 타임을 먼저 수행을 하고 나서 오프 타임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자 배열을 만드실 때 익스큐션 데이터를 만드실 때도 온 타임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배열 초기 함수에 다음과 같이 자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자 참값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자 불리언 값인데 참인 원소이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는 온 타임 개수만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보면은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네요. 지금 보면은 자 강제 변환점이 생겼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 set 타이머에서 온 타임과 오프 타임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자 인테저 32bit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에서 자 데이터 타입에서 지금은 unsigned 16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인테저 32bit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자 오프타임에 해당하는 원소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 초기 함수 똑같이 하시겠고요. 이때는 원소는 거짓이고 자 차원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온타임과 오프타임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을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1차원 배열 두 개를 그냥 연결하시게 되면은 2차원 배열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배열 만들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배열에 이제 두 번째 배열을 연결시켜서 출력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으로는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 익스큐션 데이터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테스트 시간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배열 크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테스트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6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60을 곱해 주시게 되면 이제 초로 바꿔지겠죠. 그래서 이 크기 정보와 이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전체 개수에서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개수를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누기 함수의 입력으로는 배정도 타입, 그러니까 그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을 인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 변환점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해서 자 변환해서 DBL 배정도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삽입해서 변환해서 DBL로 바꿔주시게 되면 자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자 오른쪽 경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이 나눈 값만큼을 이제 계속 그 사이클만큼 이제 그 익스큐션 데이터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포르프를 하나 불러주시겠고요. 포르프의 반복 횟수에 관련된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데이터 타입이 또 맞지 않기 때문에 강제 변환점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삽입해서 자 변환해서 인테저 32bit을 만들어 주시면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르프의 입력으로는 이 1차원 배열을 인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포르프의 입력으로 1차원 배열이나 2차원 배열을 인가하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이 활성화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덱싱을 비활성화 시켜 주시겠고요. 이 관련된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는데
자, 포르프의 출력 터미널에서 터널 모드를 저는 연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1차원별 형태로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자, 이 부분에서 자,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제가 mo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mo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스텝에서 수행하는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 출력에서는 최종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아웃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아웃 데이터의 크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별 크기 함수를 하나 부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만들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프로젝트 파일에서 자, 글로벌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변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VI 간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메인 VI에서 이 익스큐션 데이터를 참조하게 하기 위해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자, 글로벌 변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글로벌 1이라고 하는 값이 디폴트로 생기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 자, 여기에서 자, 글로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로벌에는 제가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아웃 데이터를 이제 자, 여기 자, 프론트 패널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만 띄워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아웃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크기 정보가 있죠. 그 다음에 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값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론에서 보면은 커넥터 펜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으로는 아웃 데이터 하나만 내보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커넥터 펜을 우측 상단을 선택하시고 아웃 데이터만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아웃 데이터를 그대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글로벌 변수에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변수에서는 이름을 제가 execution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execution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자, 그리고 관련된 서브 VI에서 자, 글로벌 변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오신 다음에 이거를 아웃 데이터 부분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서브 VI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스텝을 자, 스텝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텝 1 같은 경우는 테스트 타임이 4분이고 그 다음에 온 타임이 2초, 오프 타임이 3초죠.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 자, 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한 주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실행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온을 자, 2번 하고 오프를 3번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 LED를 점등하는 주기는 1초 단위로 운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온을 하고 3번은 오프하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타임이 4분이면은 자, 이거를 초로 바꾸면은 자, 240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크기가 24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 여기를 제가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아이템을 인덱스 디스플레이 하지 않겠고요. 여기에서 자, 수평 스크롤 막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이 부분도 자, 인덱스 디스플레이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사이즈를 좀 적절하게 맞춰 주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수평 스크롤 막대를 움직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 주기적으로 2번 LED를 켜고 3번은 끄고 하는 식으로 해서 240번에 걸쳐서 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익스큐션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자, 글로벌 변수에도 동일하게 업데이트가 됐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글로벌 변수에도 동일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은 한 스텝에서 수행하기 위한 익스큐션 데이터를 만드는 서브 VI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두 번째로는 setTimer.vr라고 해서 현재 상태 표시를 하기 위한 정보와 그 다음에 next 상태를 자, 그 출력으로 내보내주고 그 다음에 익스큐션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기 위한 서브 V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서브 VR을 하나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은 setTimer라고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코드를 자, 프로젝트 파일에서 다시 실행을 하겠고요. 우선은 커넥터 펜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터 펜의 입력으로는 상태 정보와 setTimer는 동일하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출력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는 지우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로 가셔가지고 사이즈를 살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 이번에는 이제 위쪽에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를 좀 키우겠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일부 있으니까요. 자, 익스큐션 데이터는 사용하니까 자, 이거는 아래쪽에 배치하시겠고, 자, 이 부분은 자,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진 와이어를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은 컨트롤 키 누르고 B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스텝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setTimer 같은 경우는 좀 앞쪽으로 배치를 하겠고요. 관련된 서브 VR에서는 현재 스테이터스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current status라고 하는 클러스터 인디케이터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 표준 상태 머신 구조에서 다음 상태가 어떤 상태로 처리할 것인지 next 상태를 출력으로 내보낼 거고, 그 다음에 execution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베어 인덱스 함수와 그 다음에 이 상태 값을 이용해서 인덱스 값을 인가해 주신 다음에 정보를 뽑아내시는데, 여기에서는 자, 오프타임과 온타임, 온타임과 오프타임 정보만 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current status 같은 경우는 자, 원소가 4가지죠. 스테이터스 정보와 그 다음에 오프타임. 그래서 이거는 자, 프로젝트 파일에서 메인 VI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current status라고 하는 거는 관련된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서브 VI에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으로는 current status 정보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셔야 되고, 관련된 정보는 커넥터 펜이 이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커넥터 펜을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블록 다이그램으로 가셔가지고 자, current status 정보에 대해서 하나의 상수를 만드시고요. 자, 와이어를 지우시고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 이름으로 묶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자,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자, 클러스터 타입을 선언해 주시고요. 순서대로 우선 여기는 자, 온오프 스테이터스 정보를 표시하겠고, 자, 다음으로는 온타임, 그 다음에 오프타임, 그 다음에 스텝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제가 아래쪽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타임 정보 인가해 주시겠고, 오프타임 정보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수 같은 경우는 인덱스 값을 1 증가시켜서 인가해 주시면 됩니다. 증가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온타임, 오프타임, 스텝이 전부 다 강제 변환점이 생겼죠. 이거는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면은 current status 같은 경우가 지금 앞서 온타임과 오프타임에 대해서 인테저 32빗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온타임과 오프타임을 자, 프로퍼티에서 인테저 32빗으로 데이터 타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은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클러스터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지우고 다시 자, 지우시겠고, 자, 상수를 하나 새로 만드시겠고요. 자, 관련된 정보를 연결해 주시겠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온타임과 오프타입은 데이터 타입이 맞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스텝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데이터 타입이 지금 부호 없는 워드 16비트입니다. 언사인드 16이기 때문에 자, 삽입해서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화해서 언사인드 16비트로 변화해 주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on, off 스테이터스 값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저 코드를 완성해 보면은, 자, 이 위에서는 자,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익스큐션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읽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관련된 데이터를 자,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입력으로 관련된 배열을 인가해 주시겠고, 자, 여기에는 별도로 이 길이 정보와 인덱스 정보를 인가하지 않으셔도 디폴트 값이 0과 1입니다. 그래서 길이 같은 경우는 자, 제가 1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제가 0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으면 인덱스는 0이고 길이는 1이 디폴트로 선언이 될 텐데,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서 익스큐션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내가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 onOff 스테이터스에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별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삭제된 부분 같은 경우도 1차원 별 형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 인덱스를 0으로 해서 원소가 하나의 1차원 별이 나오지만 첫 번째 원소를 뽑아내서 그거를 다음과 같이 여기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리고 자, 부분이 삭제된 배열 같은 경우는 다시 익스큐션 데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익스큐션 데이터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크기가 익스큐션 데이터의 크기가 0인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비교 카테고리에서 0과 같은지 이제 확인할 거고요. 자, 0과 같다는 거는 관련된 스텝에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이제 다 소진이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다음 스텝에 해당하는 그 익스큐션 데이터를 또 생성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합 조건을 자, 배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set 타이머 정보도 관련된 자,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상태 정보도 인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위로 올리겠고요. 그래서 이 뒤에서는 뭐냐면 이 익스큐션 데이터가 0과 같은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이 부분도 약간 위로 올려주는 게 낫겠네요. 자, set 타이머 정보도 살짝 위로 올리시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관련된 값도 인가해 주시겠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익스큐션 데이터가 0과 같은지를 체크해서 0과 같으면은 이제 next state에 해당하는 스텝에 그 각종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익스큐션 데이터를 다시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 정보를 인가해 주시겠고, 이 조건이 참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제 next state에 해당하는 실행 데이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시고 있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이 상태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두를 누르시겠고요. 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겠고, 자, 초기화 상태는 필요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삭제해 주시겠고, 종료 상태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2를 자, 기본 케이스로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살짝 위로 올리시겠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익스큐션 데이터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현재 상태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상태 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익스큐션 데이터의 크기가 0인 경우에는 이제 스텝을 바꾸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자, 스텝 1인 경우에는 이제 스텝 2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next state는 스텝 2가 되겠고, 자, 다음으로는 스텝 2인 경우는 자, 스텝 3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next state를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텝 6이면 스텝 7이 되겠죠. 자, 스텝 7인 경우에는 자, next state는 종료 상태로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 다음으로는 이 다음 상태에서 내가 수행하기 위한 execution 데이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execution 데이터를 만드는 서브 VI는 calculate setting value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상태 정보를 인가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set timer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서브 VI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관련된 서브 VI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 실제 메인 VI에 이 관련된 서브 VI를 이용을 해서 표준 상태 머신의 각각의 상태의 코드를 완성해 보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실제 이 서브 VI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실습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번 시간에 실습한 내용은 자, 메인 VI에서 실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서브 VI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서브 VI 같은 경우는 각각의 스텝에서 내가 수행하기 위한 execution 데이터를 1차원별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실 때는 테스트 타임 정보와 온 타임, 오프 타임을 이용을 해서 불리언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별을 만들었죠. 그래서 현재 이제 current status에 이제 LED를 표시할 때 이 불리언 값이 참이면 LED를 켜주고 거짓이면 꺼주는 식으로 해서 온오프의 개념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운영할 거고요. 두 번째 서브 VI 같은 경우는 이제 settimer.vr라고 해서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운영하실 때 현재 상태에서 이제 다음 상태로 이제 어떤 상태로 처리할 것인지 다음 상태 정보와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current status라고 하는 클러스터 타입의 인디케이터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execution 데이터도 처리가 끝난 경우에는 원소를 하나 삭제해서 업데이트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execution 데이터가 다 소진이 되면은 다음 스텝에 해당하는 execution 데이터를 다시 만드는 작업까지 진행하는 서브 VI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약간 실습도 길고 내용도 약간 난해할 수 있지만, 이 다음 시간에 관련된 서브 VI를 이용을 해서 메인 VI를 최종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동작이 잘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